그 다음에 이제 궤도 중심 간격. 궤도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복선에 해당되는 거죠. 복선에. 이렇게 노반이 있고, 여기에 선로관이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상선이고, 하선이고. 그러면은, 궤도 중심 간격이라는 상선 궤도 중심에서 하선 궤도 중심, 이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설고의 속도에 따라서 중심은 거리가 있어요. 왜냐? 이게 좁으면은 열차가 교행하면서 풍압에 의해서 서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기 어떤 표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심 간격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설의 경제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거를 넓게 하면 할수록 노반 폭이 커지고 좁으면은 작아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토공 같으면은 좀 문제가 덜한데, 건설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터널, 교량, 이런 데는 10cm, 20cm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건설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1단계 할 때는, 경부고속철도는 우리 프랑스 기술로 해서 좀 5m로 이렇게 해서 좀 실제 넓게 했는데, 호남고속철도는 우리 기술로 이제 철도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한 20cm 정도 줄여서 4.8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행할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경부고속철도보다 호남고속철도는 한 20cm인가 좀 줄여서, 그 바람에 이제 노반 폭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 해준 강력은 차량 안전 유지에서 유지 보수 편의성, 여기에 뭐 재료도 좀 놔둘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고, 곡선 구간에는 마찬가지로 차가 기울기 때문에 여기에 확대량이 있죠. R분의 5만, 일반 철도. 전동차는 R분의 2만 4천. 그만큼 이제 확대를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속도에 따라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속도가 350km, 400km 구간에는 4.8m, 여기 4.8m 이상. 그 다음에 200에서 300에서는 4.5m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철도, 경부선, 호남선 이런 데는 4m라고 되어 있죠. 정거장 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거장 내는 틀리고. 그래서 요렇게 궤도 중심 간격, 상선과 하선의 중심 간격을 규정으로 정해놨다. 이거는 차량의 폭이라든가 안전 운행이라든가 유지 보수 해석을 위해서 고려를 해서 정한다. 또 곡선 구간에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확대량, 아까 R분의 5만만큼 더 추가해서 확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제표, 우리가 선로에 건식하는 건식용이 있고 일반 이제 기록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건식, 이거는 기록인데, 건식은 우리가 세워놓는 거죠. 이것처럼 거리, 이게 이제 키로, 요거는 185km 200. 요거는 메타표고, 이거는 킬로미터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거리표가 있고, 요거가 이제 메다표가 되는 거죠. 이건 185km 200. 이건 킬로미터표. 이렇게 해서 기점 중심으로. 우리가 경부선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바라보고, 서울 기점 0km에서 부산까지 뭐 430km, 420km. 그래서 1km마다 킬로미터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거리표, 메타표가 200m 간격으로 이렇게, 요거를 메타표라고 하고, 이게 이제 거리표, 건식표죠. 그 다음에 기울기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480m 구간은 3, 정확히 퍼밀리, 상향굽에다 올라가는 기울기다. 내려갈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적표, 이거는 이제 민원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건널목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횡단하는 곳에는 기적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폐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할 때, 여기부터 서행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서행인데, 이 앞에, 여기서부터는 예고 신호를 보내서 기관사가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일지로 이제 뭐 60km, 30km.
그 다음에 서행이 끝나면은 해제하는, 이거는 이제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식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건식표죠. 뭐 이거는 없어졌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차량 접촉 한계표는 이렇게 선로가 뭐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보면은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벌려서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든 이쪽으로 지나가든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한계를 정한 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여기는 이제 백색이고 적색으로 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뭐 서행 신호기는 작업 중에 서행을 예고하면서 이 구간은 서행이다 이렇게 알리는 임시 신호기 개념이죠. 임시 신호기. 이런 거는 영구. 이런 건 다 건식이고. 근데 교량, 구교, 교량보다 짧은 게 구교죠. 터널. 이런 데는 건식을 하지 않고 기록에다가 뭐 교량명, 교량 연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터널도 마찬가지죠. 무슨 터널의 길이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제표에는 건식표와 기록표가 있는데, 건식표기 대표적인 게 거리표, 기울기표, 뭐 작업표도 일시적인 거지. 그다음에 뭐 차량 장표 이런 것들은 이제 건식이고 세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제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기기, 요즘 이제 해서 뭐 선로 전환기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같은 말이죠. 분기기란 차량을 진입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보낼 거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보낼 거냐. 여기에 이제 다른 궤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인데, 구성은 제일 앞에 전철기, 우리가 이 턱레일, 첨단 레일, 포인트 레일을 좌우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선로 전환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뭐 수동으로 하는 그런 전환장치가, 지금은 다 전동 전철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 여기에 턱레일하고 리드레일하고 닿는 요건 이제 우리가 포인트 레일이라고 하죠. 포인트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크로싱 부분, 우리가 요게 이제 크로싱, 그 사이에 요거와 요거 연결해주는,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요거를 리드부라고,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 포인트부, 크로싱부, 리드부. 리드부는 포인트와 크로싱부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 기준은 여기 첨단 레일, 턱 레일하고 리드레일하고 닿는 부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포인트부죠. 그래서 보편적인 분기기와 특수하게, 특수분기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편적인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X자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제 특수분기기, 이런 형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통분기기라고 하고 이거를 특수분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좀 유지관리도 어렵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기기 종류에는 보통 분기기에 해당되는 평계,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갔을 때 있는 평계가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양계 분기기는 우리가 단선 구간에 많이 쓰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단선 구간에서 여기 이제 승강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2분의 1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분의 1씩 이렇게 양쪽으로 배분한 이렇게, 우리가 단선에서 보통 쓰는. 그다음에 뭐 이런 복잡한 특수분기기, 곡선에 분기기를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디기, 곡선 내방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 내방은 반대로 바깥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거 이렇게, 이런 거 경우에도 이제 우리 승강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승강장에서 상하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양계 분기기를 쓰고, 보통 평계 분기를 쓴다.
근데 이거보다 좀 복잡한, 아까처럼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보통 뭐 이렇게 정거장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건널선을 만드는데, 이 길이가, 직선 길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걸 없애고 더 짧게, 직선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부디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특수분기기 형태. 그래서 뭐 승월, 복, 삼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싱글 스립, 뭐 이렇게 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기기가 대항분기기와 배항분기기가 있는데, 우리가 진행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차가 상선이 있고 하선이 있을 때 우리가 선로를 진입할 때는 대항으로 가야 된다. 대량 열차를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대항. 그 다음에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선로를 걸어가면 안 되지만 걸어갈 때는 반드시 대항으로 건너가라. 마찬가지로 분기기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열차가 포인트 쪽으로 진입하는 거를 대항, 그 다음에 크로싱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분기기 배선을 할 때는 대항보다는 배항으로, 왜냐하면 대항은 왜 위험하냐면 여기에 포인트, 턱레일이 전환하면서 여기 진입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선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배선 방법은 배항 분기기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대항, 배항 마주 보느냐 안 보느냐, 분기기 전단, 후단, 이게 직선 측, 분기선 측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기기 포인트 부분, 즉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제일 부분 3등분의 포인트부, 리드부, 크루싱부가 있으면 제일 앞부분 열차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부분이죠. 레일 주행 방향을 정한 두 개의 턱 레일을 움직여서 분기선, 이게 턱 레일, 포인트 레일, 첨단 레일 뭐 다 같은 내용들은 뾰족하죠. 끝부분을 깎아서 제작한다. 그래서 강도가 가급적이면 큰 것이 유리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끝에는 칼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70km 레일을 많이 써요. 보통 뭐 60km, 50km 레일을 본선 레일은 쓰지만, 이게 우리 본선 레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첨단 포인트, 둔단 포인트로 되어 있다. 첨단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턱 레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뭐 둔단 포인트,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일, 보통 레일 모양의 가동 레일을 이용해서 가동 레일과 포인트 전후의 레일과의 접속부가 뭐 보통과 같은 복잡한 특수분기기처럼 뭐 이런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첨단 포인트를 턱 레일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기 포인트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이제 포인트, 리드부, 크로싱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싱부, 우리가 분기기 내 직선 레일과 곡선 레일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리드부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크로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하고 곡선 교차하는 부분, V자형 코어처럼 생긴 노즈 결선부가 있는 일반 분기기죠. 그 다음에 날개, 윙레 이렇게 두 개로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결선부가 차량이 이음매처럼 닿지 않고 건너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크로싱은 노즈 레일과 두 개의 윙 레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크로싱의 종류는 뭐 일반적으로 고정 크로싱이 있고, 가동 로즈 크로싱, 여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로즈 가동 크로싱이 있고, 뭐 스몰 크로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조립 초창기에는 레일을 잘라가지고 차량기지, 우리 대전 차량정비장 이런 데서 레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재질이 약해서 충격 그런 거에서 마모, 깨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더 고강도 크로싱을 써서 망강, 우리가 주물식으로 한 고강도 크로싱을 시켰고,
뭐 이런 것들은 용접은 뭐 크러싱 육성 용접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립 크러싱에 레일을 마모해서 때 앵크로즈드 아크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살리는 이런. 그래서 일반 레일을 잘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주 훼손이 오고 마모가 오다 보니까 고망강을 사용해서 쓰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조립이 아닌 망강 크러싱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일반 그 조립 크러싱의 10배 강도를 가지고 있고 마모성이 높다. 또 가동 크러싱을 가동 로직, 그러죠. 이 첨단 부분 포인트만 움직이게 아닌 거, 이 결선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할 때는 노즈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차량이 이쪽으로 진입할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가동 로직 크러싱, 스몰 크러싱은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이런,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